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쉬운 사주, 정확한 분석,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친구 남편의 사주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분은 사남 일녀 중 넷째고요. 27년째 양재동에서 화해 관련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건강 때문에 걱정이라고 합니다. 5년 전 심장 스텐트 시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 아스피린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고지혈증과 하지정맥도 있는데 힘쓰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재발 확률이 높아서 수술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더운 여름에도 반바지를 못 입어요. 이분이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해요. 뇌출혈 또는 심장마비라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 않을까 하여 걱정됩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이분이 사주상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어떤 것을 주의하고 혹시 애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올해 52살이죠. 개미대운이 시작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부터 개미대운이 시작이 됐고요. 올해 정유년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그 사주의 구성을 보면 을사년, 기축월, 무진일, 을묘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3개,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넷, 그리고 금기운과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요. 사주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주는 약점이 많은 사주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분이 건강상으로만 봤을 때에는 일단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한 가지 오행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건강을 여러 가지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화해 농업을 그 27년 동안 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영업을 계속 꾸준히 하신 건데 이렇게 비경겁제가 강하니까 일반적인 직장 생활보다는 이런 자영업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관살이 강하죠. 비경겁제도 강한데 관살도 3개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지금 분석해야 될 내용이 건강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에 없는 오행 중에 금기운이 없고요. 수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화 토만 있고 금기운과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기운이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식신상간운이 사람에게는 뭘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건강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보실 때에는요. 그 세상에는 병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병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려워요. 사주를 보고 이분이 백혈병에 걸릴 것이다. 위암에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특정한 병명을 딱 맞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부위에 이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그 적중률이 낮아요. 그런데 그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처럼 오행이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볼 때에는 어떤 점을 자세히 보셔야 되냐면요. 식신상간운과 관성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관살이 너무 강하면 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아파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관살이라는 건 나를 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토기운이 4개나 되지만 비경겁제가 4개나 된다고 하더라도
이 관살이 3개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 관살의 영향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런데 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을 제어하는 게 식신상간운이에요. 그러니까 목기운이 있으면 그 목기운을 제어하는 게 금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기운이 적당히 있으면 관살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제어를 당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금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주에는 금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주에서 식신상간운이 없으면서 관살이 강할 때 그 관살을 뭐라고 부르죠? 칠살이라고 부릅니다. 칠살. 그러니까 칠살이라는 것이 관성운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칠살이 아니라 식신상간운이 없을 때, 그래서 식상운의 제어를 받지 않을 때, 그럴 때에는 관살이 이제 기세등등해지잖아요. 그럴 때 칠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칠살이 강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소개글을 읽어보면 유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일간인 무토를 기준으로 사주를 분석을 하는 건데, 아버지 궁이 월간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 기토가 앉아있는 자리가 아버지 궁입니다. 그러면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간과 비교해서 겁재가 아버지 궁의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아버지 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복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아버지 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분을 봤을 때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 복합적으로 고지혈증도 있고 하지정맥류도 있고, 그리고 심상 수술도 받으셨고, 그래서 상태가 안 좋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대운도 중요하지만 일년운도 중요하다고 봐야죠. 요 몇 년간의 일년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대운이 51세 개미 대운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는요, 이렇게 이제 비견겁제가 강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주는 토기운이 들어오면 좋은 운이 되긴 어렵다고 봐야죠. 이 사주는 토기운이 들어오면 그 최상의 운은 되게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개수하고 미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개수는 이제 용신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무게합이 되죠. 무게합이 되면서 기신이라고 할 수 있는 화기운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지지는 미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운 자체는 뭐 보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1년운을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1년운이 내년이 53세 무술년이고요. 훈년이 54세 기해년입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운이 너무 안 좋죠. 내년운이 지지가 진술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그 일주가 무진일주니까 술토가 들어올 때 진술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술토가 들어올 때 안 좋다고 보고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왔던 게 이제 41살 병술년이에요. 2006년도. 이때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12년마다 이렇게 술토가 들어오는데 내년에 들어오는 무술년이 가장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2년마다 술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밑에 있는 이 지지만 똑같은 거고 위에 있는 천간은 다르잖아요. 뭐 무술년도 들어오고 병술년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텐데, 내년 같은 경우는 천간까지 기신인 무토가 들어오잖아요. 위아래로 다 토기운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술토 중에 가장 안 좋은 애가 내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이 건강 상태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특히 주의하셔야죠. 내년. 그래서 지금 힘들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는 좀 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훈년이 기해년인데요. 지금 그 이분의 지나온 시간을 봤을 때 해수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진의 원진살이 됐을 때에도
운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술토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해수가 들어왔을 때 적어도 내년하고 훈년까지의 운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게 월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의 월운이 아니라 내년 2018년도의 월운입니다. 그러면 이 월운도 한번 보세요. 내년의 월운이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2월달, 3월달에 이제 목기운이 들어오고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천간지지가 똑같은 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2월달도 위아래로 다 목기운, 3월달도 목기운, 5월달은 위아래로 다 화기운, 7월달은 위아래로 다 토기운, 8월달, 9월달은 위아래로 다 금기운, 11월달은 위아래로 다 수기운.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오행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요, 보세요. 일단 2월달, 3월달에 관살이 강하게 들어오죠. 2월달, 3월달에. 그리고 4월달을 보시면은요, 기신인 화기운하고 토기운만 들어옵니다. 이 사주는 화기운도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토기운, 목기운, 화기운 다 안 좋아요.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화기운도 기신인 토기운을 강하게 생해주니까 안 좋은 운으로 분류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내년 봤을 때요. 내년이 무술년으로 1년운도 안 좋은데 2월달, 3월달 안 좋죠? 4월달도 안 좋아요. 5월달도 위아래로 화기운만 들어오고 6월달은 또 화기운하고 토기운만 들어오고요. 지금 계속 기신운으로만 들어와요. 7월달 같은 경우는 그 위아래로 또 토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다가 10월달에 이제 지지가 진술충으로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내년에 월운을 봤을 때에도 1년운도 특히 안 좋은데 월운까지 전부 다 연초부터 기신운으로 계속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운이 매우 안 좋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 1년 정도는 좀 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52세 된 남성의 건강운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운을 볼 때에는요, 그 사람의 병명이라든가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맞추겠다는 그런 욕심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관살운과 식신상간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주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구성이 훌륭한가 훌륭하지 못한가 이걸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관살과 식신상간운의 관계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과 일년운의 운의 흐름을 자세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